지점 닥터 테네스 김. 최신가요 대신 최신동요 객선을 즐겨 부르고 동화책을 구연동화 작가 못지않게 구사하고 재밌는 놀이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모두 당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콩들이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특별한 육아란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하는 것만큼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함께할수록 행복은 더 커집니다. 혼자만 편한 당신에게 어린이 동화책을 처방합니다. 무신경한 당신에게. 네,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일하던 수사관이 최근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검찰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의 국면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네, 해당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는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작성해 보고했다가 윗선에서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특감반원 김모 씨는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한 게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쓴 여권 중진 A씨가 2009년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고에 첨부했다는 관련 개조안 내역과 녹음 파일도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고서 제목엔 여권 중진 정치인의 실명과 함께 금품 수수 관련 동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친족하에 취업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고 7년 뒤 총선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 제기할 걸 우려해 A씨의 측근인 B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씨는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지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감사를 무마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문제 사업가가 5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6년 총선 당시 터무니없는 협박과 공갈을 해서 측근인 B씨가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은 문제 사업가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자, 지금 보신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여권 중진에 대한 첩보를 받은 건 맞지만 첩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그 여권 인사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라고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네, 수사관 김모 씨는 우 대사가 작년 9월 주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을 때 우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가 7년 만인 2016년에 돌려줬다 이런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우 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감찰 보고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올라갔고 수사관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미움을 받게 돼서 특감반에서 자신이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 대사 측은 청탁과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청와대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수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를 권 여사라고 굳게 믿은 이유는 뭘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윤 전 시장은 2002년 대선에 출마한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의 뜻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던 김 씨가 지역 정가와 SNS에 떠돌던 이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아닌 척을 했더니 윤 전 시장이 권 여사가 맞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범행에 성공하자 너무 쉽게 이뤄져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어 김 씨는 호남 지역 유력 인사 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 내외 등을 사칭하며 사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경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료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를 거라고 전했습니다.
시니어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할증 적용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지금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는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계획안대로라면 낮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9km 구간을 이동할 때 지금보다 1,000원 오른 10,000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예비군 정예화가 말뿐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격 훈련에 40여 년 전 생산을 시작한 M16 소총이 지급되는가 하면 포를 다뤘던 예비군들은 현역 부대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견인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예비군이 현역 시절 사용하지 않았던 노후 장비라 숙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후 장비라도 전원에게 보급되면 다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방독면과 총을 한 개로 돌려가며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안보교육 역시 비슷한 자료를 10년째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역병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비대한 예비군 규모를 줄여 인력 유지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지출을 줄이고 미비한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해 음악 저작권료가 2천억 원대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저작권료는 월 총액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노래 한 곡당 대략 7원씩 걷어가는데 이 가운데 음원 유통사가 40%를 가져가고요. 나머지 60%는 가수와 작곡가들이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상위 5%의 창작자들이 전체 저작권료의 80%를 가져갑니다. 올해 음악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은 그룹 아이콘의 리더인 B.I.로 나타났습니다. B.I.는 작곡한 사랑을 했다가 크게 유행하면서 저작권료로 매달 수입차 2대 값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에서 받는 저작권료도 벌써 79억 원을 넘었다고 신문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예술가와 지성인들의 사교 문화였던 살롱이 21세기 한국에서 부활했다는 기사입니다. 독서 모임같이 지적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가하는 20, 30대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독서 외에도 글쓰기나 요리,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모임이 유료 회원제로 운영돼 주 1회 기준으로 한 달 3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참여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편적 만남의 갈증을 느껴온 청년 세대가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통해 위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인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러면서 동시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연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느끼는 거라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제주에 입국한 예민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꽤 많았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가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인종차별과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도 인종차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뒤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증오 표현이 확산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이 심사를 받을 때 언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무부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소변을 채취하고 범죄 정보를 조회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은 불법 이주자라는 표현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에선 불법 이주자라는 단어를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해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 씨.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사실상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용균 씨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성하는 한국발전기술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해지, 즉 해고 사유 중 하나로 발주처 교체 요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발주제 요구가 있으면
당신 해고될 수 있다. 이건 근로기준법 23조에 반해